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이틀째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 바라고 좀 빠르게 가요. 우리가 진도를 빠르게 하는데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재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없는 친구들은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어제 다시 설명했지만 최태성 선생님의 7일기죠. 이 책이 가장 얇고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조금 리뉴얼해서 선생님이 맡긴 판서를 바꾼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이 판서 내용들을 정리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 보지 말고 10번씩 보라고. 복습 열심히 하고, 우리 시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10월 18일날 시험입니다. 짧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격증 시험은 빠르게 하고 치고 빠져야지 이거 1년, 2년 이렇게 끌 거 아닙니다. 확 끝내버립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쪽이냐? 선생님도 책을 좀 펴봐야지. 자, 여러분들 20쪽입니다. 20쪽. 자, 20쪽을 보고 자, 이 판서를 보면서 갑시다.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여러분들. 자, 우리 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배웠고, 거기에 이제 고조선을 배웠죠. 그러다가 고조선이 멸망을 합니다. 한나라의 침입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죠. 위부터 하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생기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정복 싸움을 하면서 결국 삼국시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고구려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오케이? 여기에 또 가야를 빼먹으면 또 섭섭하죠? 가야까지. 자,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전성기를 달렸어요? 어디를? 한강이죠? 한강입니다. 한강의 여러 지리적 특징 등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전성기를 달릴 때 가장 빠르게 4세기의 전성기를 달렸던 국가는 어디? 백제예요. 고구려 아니에요. 백제입니다. 백제는 시작 자체를 한강유역 근처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에 전성기를 달렸던 국가는 어디? 고구려. 크게 해도 돼. 틀려도 돼. 크게 얘기해보세요. 괜찮아. 여기에 얼굴 누군지 몰라. 괜찮아요. 자, 고구려죠. 대표적인 왕 하면은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세기는 신라입니다. 결국 삼국통일은 누가 해요? 신라가 하죠. 오늘 그 스토리를 쭉 배우는데 중요한 왕들 선생님 업적을 키워드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재랑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같이 보면서, 판서를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고구려부터 볼게요. 고구려 누가 만들었어요? 주몽이 만들었죠. 주몽의 원래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어 어제? 부여였죠. 그래서 우리가 부여랑 고구려는 공통점이 정말 많다라고 그랬죠. 비슷한 풍습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 주몽이 결국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세기에서 3세기 때 딱 두 명의 왕을 알아야 돼. 첫 번째 태조왕입니다. 자, 이름이 태조라는 이름이 붙으면 사실 건국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럼 주몽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주몽 아니에요. 역사학자들도 다 해석이 달라요. 왜 이 사람은 태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주몽이 아닌데 왜 태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여러 역사학자들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큰 업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국가를 건국한 만큼의 큰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조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태조왕의 주요 업적 중에 뭐가 있냐? 옥저 없애버립니다. 옥저 없애버린 거야. 오케이? 정복을 한 거죠. 많은 업적이 있겠지만 그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옥저 없앴습니다. 정복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이라는 임금은요, 첫 번째 행정적 오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국가를 만들었다 그랬죠. 연맹왕국이죠. 그래서 처음에 왕권이 셌어요, 약했어요? 약하잖아. 그러면 이들 왕들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부족적인 오부,
5개의 부족이 자신들의 영역을 다 다스리고 개별적으로 다스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 다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꿔버립니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적인 성격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행정적인 성격의 5부로 나누어버린 겁니다.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오케이? 그래서 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진대법. 자, 이게 을파소라는 인물이 있었을 이때. 근데 진대법이 뭐냐면요, 구휼제도예요. 자, 이 당시에 흉년이 들으면 지금이야 쌀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고 빵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때는 아니죠. 흉년 들면 사람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었는데 제대로 농사를 못 짓거나 흉년이 들면은 큰일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쌀에 대해서 이자랑 좀 받는, 어떻게 보면 구휼제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으로 치면 은행제도야, 은행. 뭔가 우리도 아파트 살 때 은행한테 도움 받고 사고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도움을 받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생활을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 진대법을 그냥 농민을 위한 구휼제도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결국 농민이 망하잖아요.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금 낼 사람이 없으면 국가 운영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농민이 몰락하고 쭉 몰락하기 시작하면요, 줄도산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농민들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국천하 입장에서는 진대법을 통해서 농민들을 살려야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대법. 누가? 을파소가. 을파소.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4세기에 옵니다. 자, 4세기면 동천왕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동천왕은요,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왕이야. 자,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 많이 들어봤죠?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 위, 촉, 오 해가지고 삼국지 있죠? 조조냐, 송권이냐, 유비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위나라, 그 당시에는 조조의 아들 조비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장군이 이 당시에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고구려가 한번 망할 뻔합니다. 가끔 보기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추가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는 없죠? 내가 추가한 거예요. 자, 위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 동천왕. 오케이? 그 다음에 미천왕. 이 미천왕. 자, 이 미천왕은요, 여기 보면요, 서안평을 공격해서 내가 낭랑을 없애버렸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이거는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은 좋아요. 자,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걸로 대체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인데요. 서안평이 어디에, 여기 서안평 써있죠. 당시에 우리가 한 사군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번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 4가지 한 사군을 설치했는데, 그게 거의 다 중국으로 외곽으로 빠지거나 없어지고 여기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사만이 있다가 나중에 삼국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낭랑이라는 곳은 이 안에 애매하게 평양 인근에 있었어요. 중국의 영향권이었습니다. 낭랑이. 평양 인근에, 이 평양 인근에 낭랑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 이런 구역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 한반도 내에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미천왕이 여기 서안평을 공격하면서 한반도 내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버린 겁니다. 오케이? 완전히 축출한 거예요. 원래 기존에 살짝 남아있던 그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바로 미천왕이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서안평을 공격해서 완전히 낭랑을 없애버렸다. 이 서안평이요, 만주지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속도로 입구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이 서안평을 점령했기 때문에 나중에 광개토대왕이랑 쫙쫙 만주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안평을 딱 공격해서 점령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한반도 내의 낭랑 세력 축출.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우리가 삶의 굴곡이 이러잖아. 잘 나갈 때 있고 못 나갈 때 있고 잘 나갈 때 있고 있잖아. 동천한테 못 나가다가 미천한테 잘 나가다가 고국 원왕 때 또 나라가 망할 뻔합니다. 우리가 원자 보통 할 때 원통하다 그렇게 하죠. 4세기 누구의 전성기야? 어떤 나라의 전성기야? 백제죠.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았어.
근초광 잘 나갈 때잖아. 결국에는 고국 원왕이 평양성 전투죠. 이때 결국에는 패배해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목이 그냥 댕강 날아가 버렸대요. 이때 백제왕은 근초광. 또 한 번 고구려 망할 뻔했죠. 그렇지만 다시 정비한 왕이 그 유명한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은 딱 키워드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율령, 법을 만들었죠. 법을 반포해가지고 국가의 체제를 잡은 거예요. 불교, 여러분 맨날 불교 내가 설명 이렇게 합니다. 자, 불교 봐봐요. 불교를 원래는 여러 종교들 다 따로따로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모두 부처님 믿으세요 하고는 불교를 전파했어요. 그럼 일단 통일성이 생기겠죠. 우리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면 통일성이 생기잖아. 거기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 왕 즉불이다. 왕이 곧 부처다 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왕이 곧 부처래. 왕권 강화로 이용되죠? 결국 법을 통해서도 왕권을 강화시키고 불교를 통해서도 왕권을 강화시키고 태학,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죠. 근데 여기서 뭘 배웠냐? 유교를 배웁니다. 그럼 유교의 핵심,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충성하라, 효도하라, 예의를 갖춰라, 충효회 이런 게 유도의 덕목이잖아. 충성하고 효도하고 예의를 갖춰라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성을 하게 되겠죠. 누구한테? 왕한테. 이거 세 가지 결국 소수리망. 국가의 체제 정비도 있지만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연맹왕국에서 점점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수리망이 이렇게 결국에는 체제를 닦아놓고 이제 전성기를 달릴 수 있는 5세기 누구야? 광개토대왕은 다 알죠? 그럼 키워드만 한번 봅시다. 연호를 사용했죠. 연호. 여러분들 연호 다 아시죠? 그 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해 이름. 황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왕보다 더 높은 황제만 연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쓴 걸 보면 이 광개토대왕은 자기 자신이 전 세계의 중심이고 고구려가 전 세계의 중심이고 나는 황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의 지배받는 국가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케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이 비는 그거야. 광개토대왕 릉비. 근데 여기에 왜 화살표를 해놨냐면요. 광개토대왕 릉비는 누가 만들었냐? 장수왕, 아들 장수왕이 만든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정리해서 비석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지금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나도 실제 안 가봤습니다. 중국의 이제 국내성 인근을 가면은 여기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이 광개토대왕 능비가 발견이 됐는데 이 광개토대왕 능비에 광개토대왕의 업적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제 혼내주고 일본 혼내주고 이런 내용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능비는 광개토대왕이 만들었다? 아니면 그의 아들 장수왕이 만들었다? 장수왕이 만든 거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고요. 광개토대왕 릉비가 또 그 업적이 많이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넘어갑시다.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 이북, 한강을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니고요. 광개토대왕은 사실 영토 확장을 위쪽으로 더 확장시켜서 만주 지역을 장악한 왕인데 이 광개토대왕도 어떻게 보면 장수왕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남진을 해가지고 한강 이북까지는 백제를 몰아냅니다. 한강 이북까지는 백제를 몰아냈어요. 근데 한강역을 완전히 차지한 건 장수왕이에요. 남진 정책으로. 오케이? 백제를 혼내주고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요. 만주 지역 무지하게 영토 넓혔죠. 아까 서안평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주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왜 하고 X라고 쳤죠. 당시 여러분 혹시나 수업 들으신 분들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신라가 내물왕이라는 왕 시기야. 정확한 내물 마립간이라고 칭을 했겠죠. 그 내물 왕이 신라의 왕이었던 시기에 누가 쳐들어왔어? 일본 외가 쳐들어왔어요. 신라를. 그리고 그 외를 안내했던 세력이 가야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내물왕이 광개토대왕한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외를 그냥 때려잡은 사료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게 광개토대왕 릉비랑 써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와 호명 그릇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신라 무덤 발굴하다가 이 호우면 그릇이 나와요. 여기 호우면 그릇 내가 안 넣었나? 호우면 그릇을 내가 안 넣었나 보네. 아까 준비를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릇이 나와. 근데 그 그릇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 밑쪽에 광개토대왕이 내무랑 도와준 내용, 즉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준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결국 광개토대왕은 연어를 사용했고요. 영랑이라는. 그 다음에 그 비석에서 업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백제를 한강 이부까지 몰아내고요. 만주 지역 장악하고요. 신라에 침입한 외도 격퇴했고 이 외를 격퇴한 내용이 호우명 그릇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죽고 나니 그의 아들 장수왕, 정말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죠? 그럼 90살 가까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수왕은요, 아버지가 북쪽 만주 지역을 차지했다면, 그 아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하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려면 수도로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겼어? 평양으로 천도를 하죠.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해서 당시 백제의 임금 계로왕, 선생님 괴로워서 죽었어요 맨날 하잖아. 그 계로왕을 죽이고 결국엔 남진 정책을 통해서 충주까지, 지금의 여러분 그 유튜브에 충주맨 있잖아. 충주맨. 그 충주 지역까지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충주에 장수왕이 세운 충주 고구려비가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이걸 한번 봐야겠죠. 결국 아버지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샥, 그리고 백제 살짝 몰아내고 이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했고요.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남진 정책을 통해서 한성 점령해서 계로왕 죽이고 충주 지역까지 와서 여기에 충주 고구려비 혹은 중원 고구려비라는 비석을 통해서 이 장수왕의 업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좀 정리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장수왕 이후에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왕위계 승분쟁으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장수왕의 아들이요 왕이 못 돼도 죽었어요. 아빠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자식들, 그의 후손들이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좀 흔들리면서 고구려가 약화되고 6세기에 누가 전성기를 달려? 신라죠. 진흥왕으로 대표하는 신라가 전성기를 달리죠. 그때 이제 고구려가 어려움을 겪다가 자 이제 7세기죠. 아무리 고구려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들 사실 고구려는 고구려였고 가장 강했습니다. 첫 번째 수나라가 침입하죠. 중국 수나라가 통일해. 중국을 통일해. 중국은 내가 역사상 쭉 보면은 중국이 분열돼 있으면 우리나라가 편안해. 아주 평화로워. 중국이 꼭 통일하면 우리 건드려. 첫 번째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1차, 2차 쳐들어오는데 2차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키워드 아시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아주 박살을 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또 딱 생기네. 그래서 당태종이 직접 또 쳐들어옵니다. 그거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 그래서 당나라 또 몰아내죠.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 천리장성. 이 스토리만 선생님이 살짝 넣어줄게요. 자, 천리장성.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북쪽 지역에 천리장성을 만들거든요. 이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천리장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성, 만리장성보다 좀 짧으니까 우리가 천리장성이라고 하죠. 이 천리장성이 북쪽에 만드는데 그거 만들 때 주도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연개소문입니다. 그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감독관, 대표 감독관이었는데요. 당시 고구려의 임금이 영류왕이었어요. 영류왕. 그런데 그 영류왕이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연개소문이요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 죽여버리고요. 꼭두각시 왕,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 보장왕을 세워요. 보장왕을 세우니 당나라 입장에서는 왜 영유왕은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왕인데 신하가 왕을 제껴버리고 새로운 꼭두각시 왕을 세우니까 그래서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박살내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이후의 스토리는 결국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을 맺는 나당 동맹을 체결한 다음에 백제 없애버리고 고구려 없애면서
고구려는 668년에 망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있잖아요? 고구려 문제 틀릴 거 없습니다. 고구려 문제 되게 짧게, 이거 사실 내가 수업으로 정상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거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아주 짧게 정리 잘했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백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선생님이 띄워줄게요. 문제도 띄워줄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자, 책 없는 친구들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왕 누구야?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아래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년의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대. 이 왕의 이름은 광개토대왕이잖아. 그럼 광개토대왕으로 옳은 것은 4번 영락.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두 번째,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왕 누구야?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 고구건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고 위기 극복을 노력을 했고 불교를 수용했고 태학을 설립했대. 그럼 뭐야? 답 뭐야? 5번이잖아. 선생님 태학, 율령, 불교 딱 키워드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구려 왕 결연이 군사 3만을 이끌고 와서 왕도의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성문을 잡고서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내 길로 가는 협공하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십 명의 기벌을 거늘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날아가니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여 왕을 해쳤다. 뭐 같아? 뭐 같아요? 응? 뭐 같아? 응. 다시 한번 봐봐요. 이런 걸 모르면 안 돼요. 다시 봐봐. 우리가 배운 걸 다시 생각해봐요. 배운 거. 읽어봐요. 한성 포위했대, 한성. 한성 누구야? 한성. 어? 누구야? 한성. 그러니까 아니지. 한성, 왕도의 한성을 포위했대. 고구려 왕 거련이 와가지고 3만을 이끌고 한성을 포위했대. 누군데? 이 한성이 누구 수도인데? 한성 누구 수도야? 백제 수도야. 그러면 이때 고구려 왕은 누구야? 그러면 얘 백제 왕은 누구야? 계로 왕. 그래. 오케이? 그럼 다시 2번 봐봐. 안시성 하면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답은 몇 번이요? 답 몇 번이요? 2번이잖아. 이거 전에 우리 수나라 친이 을지문덕장군.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 이런 사료 처음 보잖아. 이 사료를 못 봤어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스토리를 유추할 수 있어. 한성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잠깐 다시 끊겠습니다.